그것은 바로 2009년 시행된 중소기업 금융원활화법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원활화법은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은행에게 쉽게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해주는 법으로, 이 법률의 존재 때문에 은행은 대출한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도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2009년에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2013년 3월 종료할 때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 연간 약 100만 건이 넘는 상환 유예 신청이 있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의 70% 가까이가 적자 운영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법이 2013년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금융기관들은 계속해서 기간 연장이나 저금리 추가 대출 등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도 거의 97%에 달했습니다. 이 법의 종료 후에도 금융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도산하는 기업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에스기 이치로 히토츠바시 대학 교수는 이 법이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을 쉽게 받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었으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지난 3월 이 정책이 끝났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정책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베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소비가 부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로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있던 아베 정권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한 양적 완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즉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엄청난 엔화를 찍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국가부채 세계 1위로 250%에 가까울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최근 미일 무역 협상에서 미국도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은행이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낮췄고, 이로 인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여줬다고 했습니다. 일본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던 돈을 많이 찍어 엔화 가치를 낮췄던 방식은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돈을 더 이상 못 찍고 엔화 가치가 오르는 앵궈 현상이 지속되면 일본의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이 위기를 맞게 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대도산 시대 도래의 전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국 데이터 뱅크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음식점의 도산, 휴폐업 및 해상 건수는 전년 대비 7.1% 늘어 2000년도 이후 최다였습니다. 도산은 아니더라도 손님 감소나 경영자의 고령화, 일손 부족 등 환경 악화에 의해 폐업을 결단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도산이나 휴폐업 및 해상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채 총액은 감소 추세라는 점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만약 은행의 융자가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졌다면 이미 오래전에 도산 또는 폐업했을 점포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최근 일본은 일손 부족으로 인한 도산이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무려 48.2%나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30%를 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점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기업들이 이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월 아사히신문은 일본 전국의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은행의 80%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의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은행은 엄청난 규모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금리도 덩달아 내려가 초저금리로 인해 대출 수익 악화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장기간 소비 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는데도 은행은 정부 의향에 따라 조건 없는 융자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일본 은행의 대규모 금융 양적 완화와 비정상적인 금융 지원이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너무나도 대범하게 는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WTO 협정은 회원국 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일본은 차별적 제도를 운영해 이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본이 EU로 든 안보적 예외도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2달간 3건을 허가한 걸로 WTO 협정 위배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WTO 제소에 들어간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때 승소한 담당 국과장 등이 밤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는 한국이 사전 4승, 즉 백전백승의 실적이 있다며 이번 제소도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EU 수출 주도의 일본 경제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더 큰 타격을 겪으면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WTO 제소 절차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이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일본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지표 급락에는 특히 제조업체들의 수출 급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10에서 12월 실질 GDP 감소분인 3.3% 가운데 3%가량이 해외 수요 급감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 해외 수요 의존 압도적, 경기 후퇴시 성장률 낙폭 커, 특히 이머징 국가들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미국의 과도한 소비 지출이 경기 후퇴 이전의 완만한 성장세를 주로 이끌었다. 실제로 지난 2002에서 2008년 사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10.4% 가운데 해외 수요가 4.7%가량 기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0.1%, 유로존 0.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높은 수출 의존도는 글로벌 경제가 호황할 때는 긍정적이지만 성장세가 정체될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 역시 커진다. 지난해 마지막 분기의 일본 경제 성장률이 선진 7개국 가운데 가장 형편이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지원지인 미국만 해도 GDP는 연율로 3.8% 급감했을 뿐이다. 일본 수출 품목 가운데 전자제품과 자동차, 기계류 등이 17조엔으로 전체 비중의 60%를 차지했고 디지털 제품과 자동차의 수출 급감이 상당히 컸다. 고노류타로 BNP 파리바 이코노미스트는 저금리와 엔화 약세가 부양했던 일본의 수출 성장 메커니즘이 붕괴됐다고 평가했다. 증시 붕괴도 경기 후퇴에 키워 자본 기반 침식, 자금줄도 막혀 일본 경제가 더 가파른 하락세를 겪은 또 다른 요인으로 증시 붕괴 역시 꼽히고 있다. 일본 경제가 한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갑작스럽게 후퇴 속도가 가팔라진 시기는 지난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와 맞물린다.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 이탈은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고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주식 관련 자본 기반 악화를 부추겼다. 특히 일본 금융기관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고객과의 확고한 관계 설정을 위해 기업 고객들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향이 컸고 이 같은 점이 위기를 키웠다. 일본은행협회에 따르면 일본 은행들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가치는 지난 2008년 3월 말 현재 2,500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미국 월가에 투자한 주식 규모도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손실도 큰 짐이 됐다. 결국 금융기관 자금줄이 마르면서 자금시장 역시 악화됐고 가뜩이나 수출 급감으로 고전하던 민간 기업들에게는 자본 조달 여건 악화라는 이중고를 안겼다. 이 때문에 여타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중앙은행이 기업의 회사채 및 주식 인수라는 조치까지 내놓게 됐다. 특히 이들은 내년 이후까지 일본 경제가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성장세가 불가피한 상태. 이밖에 민관기관 연구원들은 정부 지출이 에너지 보존과 다른 친환경 관련 부분에 집중돼야 한다고 조언하거나 정부가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 전쟁에서 일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관광산업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항공사 노선 축소는 또 다른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 방법이 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촉발로 한국과 일본은 현재 총알 없는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기회에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어야 해요. 일본의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한국 때문에 다 망하고 뺏기고 하여 매년 추락하다 보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해요. 80년대 및 90년대 일본은 전자 및 반도체 시장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였는데 현재는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에 다 뺏겨서 초라한 실정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도록 일본이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해요. 일본은 힘이 강한 나라에는 아무런 소리도 못하면서 오직 한국만 죽어라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에 패전한 후 미국에게는 힘 한 번 쓰보지 못하고 죽는 소리 하면서 한국에겐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중국에게 마찬가지로 중국의 파워가 워낙 크다 보니 중국에게도 쥐앞에 고양이 행동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본에게 승리해서 다시는 한국을 만만하게 무시 못도록 만들어야 해요.